자, 오늘 수업 시작합시다. 자, 542번부터 546번, 553번 세 문제는 먼저 풀이를 하고 진행합시다. 자, 일단 542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들어가냐면 일단 내가 뭐라 그랬지? 지난 시간에 동경이라던가 사분면의 각이라는 명칭을 보면은 무엇을 잊지 마세요? 회전운동입니다 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 그랬어. 그러다 보니까 회전운동이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이 동경이 나타내는 각을 표현을 하고 싶을 때 어떻게 표현을 하도록 합시다. 바로 일반각의 형태로 각을 반드시 표현하도록 합시다. 이거였어. 그래서 일단 너희들은 문제에 나와 있는 내용부터 먼저 다시 한번 써보면 세타라는 녀석이 뭐다? 제4 사분면의 각이다 라는 녀석을 보면은 요 녀석을 가지고 그냥 단순하게 4, 4분면에 있을 거니까 여기 270도에서부터 360도 사이에 있을 거야 해서 세타를 몇 도로 270도보다 크다 그리고 360도보다 작다 라고 표현을 하면 절대로 안 된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반드시 표현을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냐면 반드시 그 4분면에 있는 각이라는 표현을 보면서 너희들은 어떻게 표현을 하자? 일반각의 형태로 표현을 해주세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에다 반드시 붙여야 되는 게 뭐다? 360도 곱하기 몇 바퀴를 돌았니? 좀만 간격될까? 360도만큼 한 바퀴당 그리고 몇 바퀴를 돌았니? 얘를 붙여달라 그랬어. 그리고 여기다 마찬가지야. 360도만큼 몇 바퀴를 돌았니? 이렇게 이제 만들어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맞죠?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3분의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니까 몇 배? 3분의 1배를 해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가운데 녀석은 3분의 세타가 됐고 세 녀석은 뭐가 됐어? 120도 n 플러스 120도 또 여기다 3으로 나눠주면은 120도 곱하기 n 그냥 n으로 쓰자. 그 다음에 플러스 3으로 나눴으니까 90도 라고 했고 여기다가 이제 n에다가 정수들을 적당하게 넣어주세요 라고 내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습니다. 맞죠? 여기다가 어떤 정수들 0부터 시작해서 1, 2, 3 이런 식으로 넣어주는 거지. 자, 간다. n에다가 0을 넣어주면은 3분의 세타의 범위는 어떻게 됩니다? n이 0이니까 90도보다 크다. 그리고 n이 0이니까 120도보다는 작다. 이렇게 범위가 만들어지게 될 거고 두 번째로 n에다가 1을 넣게 되면 몇 도? 210도보다 크다. 3분의 세타가. 그리고 여기는 1을 넣어주니까 몇 도? 240도보다는 작아요. 이렇게 하나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떻게 돼? 3분의 세타의 범위가 n에다가 2를 넣게 되니까 240도 플러스 90도. 240도 플러스 90도니까 330도. 그 다음에 여기는요. n에다가 2를 넣었으니까 240도 플러스 120도. 몇 도예요? 360도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n에다가 3을 딱 넣어보니까 어때? 360도 플러스 90도가 되면서 결국에는 뭐랑 똑같아진다? 이제 한 바퀴 돌면서 첫 번째 녀석이랑 같아졌다. 그치? 그럼 이제 같아지는 각이 하나가 딱 등장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똑같은 각이겠구나 라고 하면서 너희들은 이 세 개만 가지고 동경을 표현해 주러 가면 되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 90도와 120도 사이는 어디예요? 일단 답을 보니까 3번일 것 같네. 자, 90도에서 120도 사이 어디입니다? 시초선을 기준으로 90도만큼 돌아간 여기서부터 그거보다 30도만큼 더 돌아간 120도 그 사이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210도와 240도 사이. 210도는 여기, 240도는 여기. 그 사이에 있으세요니까 여기. 그런 식으로 세 개를 다 표현해주면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답은 3번이라고 나오게 되는 거예요. 됐죠? 요게 이제 4분면의 각 풀어주는 방법입니다. 잘 한번 기억을 해두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546번으로 갑시다. 546번도 역시 비슷하게 시작을 합니다. 뭐요?
방금 542번 문제는 사분면의 각이라는 표현을 보면서 너네가 회전운동을 떠올리는데 사분면의 각보다는 각도 있지만은 누구도 있었어? 동경이란 단어도 있었어. 지금 문제 어때? 동경에 대한 얘기 나오니까 이거는 뭐다? 회전운동에 대한 얘기네. 그래서 어떤 동경을 나타내는 각 세타 뭐 이런 것들을 나타낼 때 뭐 하자? 일반각의 형태로 반드시 표현을 하자라고 했었고, 그 다음에 지금 이 문제는 어떤 내용을 봐야 되냐면, 어떤 단어를 봐야 되냐면 일직선상에 있고 방향이 반대구나. 그러면 이거는 어떤 유형에 속한다? 얘는 두 개의 동경. 두 동경에 대해서 뭐 하자? 위치관계에 대해서 얘기해보자. 지난 시간에 내가 이제 위치관계 내용 얘기하면서 뭐라고 했었냐면 그 내용들을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라고 했었어. 일치하는 경우에는 두 동경을 빼버리면은 뭐 2n파이, 짝수파이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고 했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너희들이 외워간다기보다, 공식을 외워서 푼다라기보다는 그때의 상황, 이 동경의 위치관계 설명하고 있는 거를 뭐 해주세요? 그림으로 그려서 그 그림 안에서 찾아주세요라고 내가 얘기를 했었을 거야. 그래서 일단 나타내보자. 세타의 범위 볼 필요 없이 일단 우리는 일직선에 있고 방향이 반대인 두 개의 동경을 나타내기만 하면 돼. 그치? 그래서 저게 1사분면에 있든 2사분면에 있든 어떤 범위로 주어진 세타의 범위를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여기 있어요 라고 하는 거지. 그러면 이제 일직선상에 있는데 반대 방향으로 하려면 여기로 가면 되죠. 얘가 바로 몇 세타야? 6세타가 되는 거지. 그러고 나서 내가 이 그림에서 뭘 찾아가자라고 했냐면 시초선을 기준으로 세타 녀석이 돌아간 각을 내가 알파로 표현을 한다 그랬었고, 그러면 일직선이고 x축도 일직선이다 보니까 이쪽 각도 알파가 되거든. 그러고 나서 이제 두 개의 동경, 세타를 나타낸 동경을 일직선상으로 표현을 해보자. 일반각으로 표현을 해보자. 그럼 어떻게 돼? 바퀴수는 달라집니다. 그 다음에 알파예요. 요거 보지 말라 그랬지? 그냥 일반각의 형태로 저 그림만 보고 찾아가는 거라 그랬지. 그 다음에 두 번째 6세타는 어떻게 돼? 역시 일반각골이니까 이 m파이, 바퀴수는 분명히 6배 했으니까 달라졌을 거야. 그치? 그래서 일단 m, 문자를 바꿔준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여러 바퀴를 돌았으면 현재 시초선에 위치합니다. 그러면 저 빨간색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반시계 방향, 양의 방향으로 파이만큼 더 돌아간 다음, 그 다음에 어떻게 하자? 알파만큼 또 반시계 방향으로 더 돌아가자. 알파만큼 또 더해주도록 하자. 그리고 나서 이제 너희들은 이 두 개의 일반각을 어떻게 해야 돼? 알파를 사라지게 하기 위한 연산. 뭐 해주면 돼요? 둘이 빼주면 됩니다. 뺄셈을 하라 그랬어요. 맞죠? 그래서 빼보도록 하자. 둘이 뺐어. 아래에서 위에 걸 빼도록 할게요. 아래에서 위에 걸 빼주면은 얘는 5세타가 나오고, 아래에서 위에 걸 빼주면 2m-n파이. 뭐야? 그냥 얘 모르는 정수 파이라고 해놓고, 아래에서 위에 거 뺐으니까 알파들은 사라지지만 파이는 그대로 남아있겠네. 플러스 파이. 즉, 이거는 5세타라고 하는 녀석은 2n 플러스 1의 파이배를 해준다 라고 해서 우리는 요 앞에 녀석을 뭐라고 읽어주자? 그냥 홀수네요 라고 읽어주면 끝난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5세타, 주어져 있는 세타의 범위를 어떤 용도로 사용해야지? 5세타의 범위를 구하는 용도로 사용을 해줘야지. 그래서 몇 배를 했어요? 5배를 합니다. 자, 그때 얘를 0으로, 얘를 2분의 파이로, 호도법으로 좀 빨리 바꾼 다음에 출발할 수 있겠어요? 5배 합니다. 그러면 0부터 얼마 사이? 2분의 5파이 사이. 0보다 크고 2분의 5파이 사이에 있는 범위에서 누구를 찾아줍시다? 홀수 파이를 찾아줍시다. 그럼 뭐 들어가요? 파이 하나 들어가고 3파이는 들어가지 못하지, 범위가. 그래서 요거 하나만 만들어지네요. 따라서 세타의 값은 얼마입니다? 5분의 파이입니다 라고 찾아오면 끝났네. 끝. 답은 5분의 파이.
처음에 굳이 60분법으로 주어져 있었다고 해서 60분법으로 고치지 않더라도 호도법으로 그냥 답을 쓰더라도 답은 맞습니다. 알았죠?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되고, 오히려 너희들은 호도법을 써야만 한다라고 좀 더 받아들여주면 좋을 것 같아요. 수 1부터는 이제 우리는 30도, 60도, 45도 같은 60분법보다는 2분의 5 파이, 5분의 파이, 3분의 파이 같은 호도법을 훨씬 많이 쓸 겁니다. 알았죠? 어쨌든 답은 요거예요. 요 유형 시험에 정말 자주 나오니까 잘 받아들여 주시도록 하시고요. 고3들한테 이거 풀라고 해도 애들이 정말 많이 틀려. 왜? 대부분이 고2 때 뭐 하고 왔거든? 외우듯이 진행을 했거든. 시험 대비 때는 가능하지. 내신 대비 때는 가능하지. 왜? 범위가 워낙 짧으니까. 그 범위 정도는 외우는 게 가능할 수도 있거든. 그러다 보니까 외웠던 애들이 1년 지나고 나서 고3이 되면 다 틀려요. 왜? 다 까먹었거든. 그럼 그제서야 외우면은 외워지나? 내신은 그 시험 하나를 위해서 500문제, 1000문제를 풀겠지만 수능은 수능을 위해서 더 많은 문제를 풀지만 이 유형의 문제는 몇 번 안 다룹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까먹게 돼 있어요. 그래서 외우지 말고 만들어 가세요라고 하는 뭐 대표적인 유형 중 하나입니다. 알았죠? 반드시 외우지 말고 만들어 가면서 풀어주세요. 됐죠? 그러면 546번 풀이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553번으로 가볼 겁니다. 자, 551번, 2번, 그리고 553번까지 여기서 필요한 녀석 공식 하나만 정리를 하고 갑시다. 이제 부채꼴이 등장을 해요. 그러면서 뭐가 나오게 되냐면 반지름의 길이 r과 호의 길이 l과 중심각 크기 세타에 대한 공식들이 한 2개에서 3개 정도 나온다. 그쵸? 첫 번째 공식. 세타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다? R분의 L. 그러면서 굳이 양변에 R배를 해주면 호의 길이 L은 R 세타로 구할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까지 외운다면은 뭐 2개가 되고, 뭐 굳이 둘 다 외운다라고 하진 않죠. 둘 중 하나만 외워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부채꼴의 넓이를 S라고 표현을 했을 때 S를 구하는 공식은 2가지 다 외우세요라고 했어요. 2분의 1 R제곱 세타. 뭐가 주어질 때? 중심각과 반지름의 길이가 주어졌을 때 넓이 공식. 두 번째, 항상 이 2개를 준다는 보장 없다. 그치? 그래서 만약에 뭘 제공한다면 중심각이 아니라 반지름의 길이랑 호의 길이를 준다면 너희들의 부채꼴의 넓이 공식은 2분의 RL이 되어야 합니다. 외우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553번 문제 한번 풀어볼 거야. 둘레의 길이가 24인 부채꼴의 넓이. 부채꼴을 처음에 제공할 때 뭘 줬어? 둘레의 길이라고 줬거든. 부채꼴의 둘레라는 거는 공식이 특정하게 있는 게 아니라 너네들이 그냥 그림을 그려서 뭘 둘레로 하는지 한 번만 보시면 됩니다. 누굴 둘레라고 해요? 둘레는 말 그대로 이쪽 방향으로의 길이 하나. 누구? 반지름. 이쪽 방향으로도 반지름. 그리고 여기 있는 길이 호까지. 부채꼴의 둘레라는 거는 어떻게 만들어집니다? R 2개랑 호의 길이 하나로 더해서 만들어집니다. 이게 둘레고요. 그게 얼마예요? 24라고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최대 최소를 구하자라고 하는 넓이. 최대 최소를 구하고 싶은 대상. 넓이라는 녀석을 식으로 한번 써봐. 방금 내가 둘레의 길이를 구할 때 R과 L을 썼으니까 넓이도 뭐 해보자? 2분의 1 RL이라고 써보자. 그리고 나서 그 녀석에 대한 누구예요? 최대값에 대한 정보가 등장했네요. 질문이 등장했네요. 그럼 여기서 이제 풀이는 2가지로 흘러가. 첫 번째. 둘레의 길이를 제공을 했다. 그때 이 둘레의 길이를 어떻게 바라보자? L이라는 녀석을 24-2R로 바라보는 거야. 그러면 넓이는 어떻게 만들어져? 2분의 1 RL. 그때 R은 R로 두고 L 대신에 24-2R을 써주는 거지. 그러면 이제 이 약분해주고 전개를 해주면
마이너스 r제곱에 플러스 12r이 나옵니다. 그 녀석에 대한 최대 최소, 최소값 문제예요. 그럼 뭐하러 가면 되겠어? 2차식의 최대 최소로 가면 되니까 얘는 최고차의 개수가 음수인 2차식 r에 대한 2차식에서 최소값, 최대값이지. 최대값을 구해주세요. 그럼 어디에요? 바로 축에서 발생합니다 라는 거를 알게 되겠네요. 축이 얼마예요? r은 6이 되겠죠. 그래서 r에다가 6을 넣어주는 거야 바로. 그럼 얼마예요? 마이너스 36 플러스 72 즉 얼마? 36. 이게 바로 넓이의 최대값입니다. 그때의 반지름의 길이 r도 찾은 거고요. 따라서 최대값은 36, 그때의 반지름은 6 하고 끝을 내면 돼. 근데 내가 좋아하는 풀이는 이게 아닙니다. 뭘 쓰든 크게 상관은 없는데 너희들이 이제 요 두 녀석을 조금 더 시선을 넓게 봤다면 그냥 뭐가 주어졌네? R과 L에 대한 합과 곱이 주어졌네 라고 바로 넘어갈 수 있어. 나는 요 녀석을 강조합니다. 뭐예요? 합을 주고 나서 곱의 최대를 물어보니까 이거는 누가 봐도 뭐다? 산술기하평균을 쓰는 겁니다. 우리 지수 로그 하면서 산술기하평균이 갑자기 툭툭 튀어나왔었고 그러다 보니까 난이도가 꽤나 어렵다라고 많이 느꼈을 거야. 수학 1에서는 생각보다 산술기하가 정말 많이 쓰입니다. 잘 기억해 둬야 되는 공식이에요. 어쨌든 그래서 뭐다? 2R과 L의 합을 제공을 했으니 요 녀석은 크거나 같겠네. 누구보다? 2루트 안에서 요 두 녀석을 곱한 녀석. 얼마야? 2RL보다. 그럼 얘가 지금 24라고 주어진 거니까 약분을 해주면 12가 되고 제곱을 해주면 144가 되네요. 보다 작거나 같아요. 누가? 2RL이. 그러면 양변을 몇 배? 2분의 1배가 아니라 4분의 1배 해주면 되겠지. 4분의 1배 해주게 되면은 좌변은 얼마예요? 36. 그리고 우변은 뭐예요? 2분의 1 RL. 그래서 최대값은 36입니다. 하면 끝나고요. 그때의 반지름을 찾아주세요 라고 하면은 요 두 녀석이 같아질 때야. 최대값이 나올 때라는 거는 그때라는 거는 여기 나오는 그때 문제에 나와 있는 요 그때라는 거는 뭐다? 등호 성립 조건이다. 그래서 등호 성립 조건이니까 뭐다? 2R과 L이 같아졌다. 근데 똑같은 건 둘이 더해서 얼마 만들었어? 아까 24라 그랬잖아. 얘가 10이고 10이네. 그치? 둘 다 12. 그래서 R은 6이에요. 이런 식으로 마무리 지어주시면 돼. 알았죠? 자, 그래서 이렇게 푸는 게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산술기하와 2차식의 최대 최소를 모두 다 이용해봤어요. 둘 중에 뭐를 모범 답안으로? 나는 개인적으로 산술기하를 모범 답안으로 치지만 이거는 꼭 산술기하를 안 쓴다고 해서 감점되거나 틀리는 건 아니에요. 나는 나중에 이제 너희들이 고2가 되고 내신 대비로 넘어가게 되면 산술기하를 반드시 쓰게 하면서 요 유형 자체를 외우는 방법이라고 해야 되나? 외워서 진행하게끔 설명을 할 거거든. 지금은 선행이니까 그냥 2차식의 최대 최소가 갑자기 나오지롱. 갑자기 산술기하를 물어볼 수도 있지롱. 여기에 포인트를 맞추지만 내신 대비로 넘어가면 저 유형을 아예 외우게끔 만들어 드립니다. 알았죠? 그래서 그때 산술기하를 쓸 거라서 나는 그냥 산술기하를 강조하고 있을 뿐인 거예요. 알았죠? 별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어쨌든 요 문제까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 중에 숙제로 나갔던 내용 중에 조금 어려운 문제들 위주로 한번 풀어봤고요. 자, 그 다음에 그 외 나머지 것들은 개인적으로 질문이 있으면 지금 시험 기간이라서 안 오는 사람들 개인적으로 질문이 있으면 그 질문들은 나한테 개인적으로 카톡을 하거나 개인적으로 가지고 와서 질문을 하면은 내가 하나하나 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아무래도 이게 온라인으로만 수업을 듣다 보니까 너네 시험 끝나고 지금 이걸 보고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지금 안 온 사람들. 그러면 너희들 같은 경우에는 요거를 분명히 온라인으로 듣게 되면은 아무래도 집중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뭔가 질문이 생길 수도 있지. 질문이 생겼는데 나한테 즉각적으로 질문하지 못한 채로 일단은 들어보자 라고 하면서 듣고 있을 수도 있거든. 그래서 어쨌든 그런 녀석들, 질문인 것들이 등장하면은 나한테 개인적으로 질문하면은 싹 다 자세하게 설명해 주도록 할게요. 알았죠? 질문하는 거는 부담스러워하지 마세요. 내가 계속 항상 하는 얘기인데. 자, 그러면 이제 지난 시간까지 뭐 해봤고, 회전 운동을 만들기 위해서 준비를 해봤어. 어떤 준비? 각이라는 녀석에 대한 내용 바꿔보면서 뭔가 부채꼴 같은 녀석에 대한 뭐 새로운 공식까지 한번 들어와 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지난 시간에 충분히 연습을 함으로써 뭐가 됐으니까, 각에 대한 이해는 됐으니까 이제는 새로운 녀석, 이번 단원의 목적으로 가보자. 이번 단원의 이름이 뭐예요? 바로 삼각함수입니다. 삼각함수를 제대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제 우리가 지수함수라고 하는 녀석은 뭐였어? y는 옆에 이제 지수식이 들어가지. 그치? 그때 뭐 지수 자리에 뭐가 들어간다? 변수가 들어간다 라고 해서 뭐 제일 대표적인 지수함수 AX승이었고, 로그 함수는 뭐다? 역시 로그를 가지고 있으면서 뭐 진수 자리에 변수를 쓰면 이게 로그 함수였어. 삼각함수는 뭐겠어? y는 옆에다가 우리가 알고 있는 삼각 B에 대한 녀석을 써줘요. 예를 들어서 사인, 예를 들어서 코사인, 예를 들어서 탄젠트 같은 것들. 그게 바로 삼각함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y는 sin x라는 녀석을 하나의 삼각함수로, y는 cosine x라는 것도 하나의 삼각함수로, y는 탄젠트 x라는 녀석을 하나의 함수로 받아들여주면서 오늘 시간이 되면 그래프까지 갈 거고, 시간이 안 되면 삼각함수 그 자체에 대한 얘기로만 그냥 함수 계산해보는 정도로만, 그래프 그림 안 그리고 그 정도로만 뭐 하고 갈 수도 있고, 그래프를 간단하게만 설명할 수도 있는데, 그때 여기서 일단 너희들이 알아둬야 되는 게, 정확하게 말하면 여기 틀렸죠. 삼각 B라고 하는데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 삼각 B라는 건 어느 범위에서? 중학교 때 삼각 B라는 표현을 썼고, 그때 삼각형의 범위, 즉 각의 범위가 몇 도에서 몇 도 사이, 0보다 크고 90도보다 작거나 둔각으로 넘어가거나 뭐 끼케봐야 이 정도 범위까지 못 넘어갔다. 그렇지? 물론 둔각도 우리가 계산하는 방법이 없었어. 둔각에 대해서는 사인 코사인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뭘 이용해서 예각을 이용하러 가기 위해서 삼각형의 그림을 다시 그리고 나서 출발하고 뭐 이런 식으로 풀었었거든. 근데 이제 삼각함수, 함수라고 하는 녀석은 정의역의 범위, x의 범위가 특별한 말이 없다면 우리는 실수 전체로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x의 범위를 실수 전체로 늘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 줘야 되냐면, 요 x라는 것은 뭐다? 회전하고 있는 각이다. 더 이상 삼각형의 예각이 아니야. 라고 받아들여 주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sin x를 어떻게 정의한다? 삼각형이 아니다 보니까 우리가 중학교 때 하던 방식으로 sin, cosine, 탄젠트를 표현하던 방식으로는 함수를 만들 수가 없거든. 범위가 너무 한정적이야. 예각의 범위가 다니까. 그래서 뭔가 새로운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는 뭐다? 삼각함수는 뭐 한다? 회전하는 막대에 대한 얘기다. 에서부터 출발해야 되는 거야. 그게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각을 새롭게 배우고, 뭐 회전한다 보면은 뭐 일반각에 대한 표현이다, 뭐 기타 등등등 이런 것들을 배워온 거였거든. 어쨌든 회전하다가 멈춰있는 막대를 바라봐야 돼. 얼마만큼 돌아갔어? 그 돌아간 각을 x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요만큼의 각을 x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야. 좀만 크게 쓸까? 여기 있는 중심각을 회전한 각, 시초선에서부터 돌아간 각을 x라고 표현을 하는 거야. 그때 우리가 sin이라고 하는 녀석은 어떻게 만들려고 했었냐면, 여기에서 만약에 점이 존재한다. sin x 어떻게 만들었어? x가 예각이니까 중학교 때 거. 여기서 보조선을 수직이 되게 내려요. 그래서 sin x는 이렇게 표현을 하기로 했었잖아. 그래서 직각삼각형에 대해서 요 녀석이 뭐다? 빗변이다. 요 녀석이 뭐다? 뭐 높이다 하면서 빗변분의 높이 이런 식으로 중학교 때는 배워왔을 거라고. 근데 지금 우리가 요번 단원 수학 1에서 하고 있는 녀석은 지금 이게 뭐 한다? x가 예각이 아니라 더 넓은 범위로 갈 예정이야. 그래서 지금 이 녀석을 뭐로 바라보자? 빗변이라고 바라보는 게 아니라 회전하고 있는 막대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동경, 지금 막대기가 회전하다가 멈춰있는
동경을 너희들은 바라보고 있는 거야. 앞으로 우리의 x의 범위는 90도를 넘어서 180도까지, 180도를 넘어서 360도까지, 360도를 넘어서 계속 뱅글뱅글 도는 녀석에 대한 얘기를 할 거라고. 그래서 이제 이 녀석의 길이를 빗변이라고 표현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뭐라고 표현을 해줄 거냐면 동경, 막대기의 뭐다? 길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녀석을 바라볼 거야. 그때 이 녀석도 직각삼각형이라면 높이라고 하겠지만 우리는 이제 이게 직각삼각형이 아닐 때가 올 거거든. 그래서 저 멀리 넘어가는 거를 대비해서 뭐라고 읽어줄 거냐면 좌표 평면상에서 이 점에 대한 뭐다? y좌표라고 읽어줄 거예요. 그래서 예각의 범위에서 바라봤더니 sin x는 뭐만큼 어떻게 되더라? x만큼 회전한 상태에서 그 동경의 끝점을 가지고 표현을 하는데 그때 분모에는 뭐가 들어갑니다? 동경의 길이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분자에는 뭐가 들어갑니다? y좌표가 들어갑니다. 원래 직각삼각형에서는 높이라 불렀었던 그 녀석. 그러면 이제 코사인은 어떻게 만들어주는 거야? 요렇게 만들어줬었잖아. 그래서 요 녀석의 길이를 우리는 밑변이라고 하면서 코사인은 원래 뭐였어? 빗변분의 밑변의 길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는 뭐다? 직각삼각형이 아닐 거기 때문에 요 녀석을 밑변이라고 읽어주지 말고 이 점이 찍혀있는 누구? x좌표입니다. 라고 읽어줄게요. 그래서 이제 뭐다? 코사인 x는 어떻게 됩니다? 동경의 길이 분의 분자는 뭐예요? 동경의 끝점에 대한 x좌표다. 라고 읽어주시면 됩니다. 됐나요?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됐음? 그 다음에 마지막 탄젠트 x라는 것은 뭐야? 원래 이거였지. 그래서 이놈분의 이놈이었어. 바로 쓰면 되겠네. 탄젠트 x는 뭐예요? x 좌표분의 y 좌표라고 읽어주면 돼.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식으로 우리는 넘어갈 거냐면 x의 범위가 예각이 아니라 둔각 또는 180도보다 크게 또는 270도보다 크게 또는 뭐 360도를 넘어서 한 바퀴 이상을 돌아가는 동경에 대한 얘기로도 똑같이 풀어나갈 수 있어요. 됐나요?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 요런 점이 있대.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3,2라는 점이 있대. 이게 만약에 동경의 끝점이라고 해보자. 어떤 상황에서? x만큼 회전한 상황에서 동경의 끝점이라고 생각해보자. 그럼 여기서 너희들은 sin x를 구해주세요 라고 하면은 어떻게 하면 돼? 동경의 길이를 먼저 찾아줘요. 0,0에서 마이너스 3,2까지의 거리니까 얼마예요? 루트 13이 되겠지. 그래서 sin x는 뭐 분의? 일단 동경의 길이 루트 13분의 라고 출발하면 되고 sin은 무슨 좌표니까? y좌표니까 양수 1을 그대로 읽어주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코사인 x예요 라고 물어보면 뭐다? 역시 분모는 똑같이 동경의 길이야. 근데 코사인을 구할 때는 뭐 해야 되겠네? x좌표를 가지고 읽어줘야 되니까 분자에 들어가는 게 뭐예요? 동경의 끝점에 대한 x좌표 마이너스 3 이런 식으로 사인 코사인을 쓰기로 약속을 하는 거라고. 약속에 대한 얘기니까 너희들은 뭐 하면 되겠네? 그대로 시키는 대로 그대로 지켜서 읽어주기만 하면은 끝나는 녀석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이게 일단 삼각함수에 대한 표현, 약속이었습니다. 됐음. 그래서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가면 되겠습니다. 맞나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554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갑니다. 554번 문제야. 뭐래? P 12,-5를 지나는 OP가 나타내는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했대. 자, 다시 뭐라고요? 12,-5라는 점이니까 여기 있겠다, 그치? 이쪽 양수, 이쪽 음수, 요렇게. 여기 있는 점이 지금 P 12,-5라고 했단 말이야.
그때 이제 OP가 나타내는 각이니까 여기에서 시초선에서 회전한 각 요만큼을 세타라고 표현을 하는 거야. 그리고 나서 이 녀석에 대해서 뭘 구해주세요?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를 찾아주세요 라고 합니다. 사인 세타 구하러 가보자. 그럼 뭐야? 요 좌표 x좌표가 12, y좌표가 마이너스 5. 그럼 길이는 5. 요 두 개 딱 보자마자 특수삼각형 보인다, 그쵸? 직각삼각형 5, 12, 13. 그럼 동경의 길이에 해당하는 건 뭐예요? 13이고요. 그럼 너희들은 사인을 찾아갈 때 그때처럼 막 이런 거 만들어 가는 게 아니라 외워둬야 돼. 동경의 길이분의 뭐분의? 13분의. 사인은 무슨 좌표? 사인은 y좌표. 사인은 y좌표. 코사인은 x좌표. 다시 사인은 y좌표고 코사인은 x좌표입니다. 알았죠? 그래서 사인은 y좌표니까 그냥 마이너스 5를 가져다 쓰면 돼. 그럼 여기서 너희들은 코사인도 구할 수 있겠지. 뭐예요? 동경의 길이분의 x좌표. 탄젠트도 구할 수 있겠지. 뭐요? x좌표분의 y좌표. 그렇게 사인, 코사인, 탄젠트 값 다 찾았으니까 들어가서 대입해서 답 내주시면 됩니다.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5니까 마이너스 22, 답은 1번. 뭐 이렇게 나오겠네요. 알겠죠? 요 내용만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동경의 길이분의 y좌표. 동경의 길이분의 x좌표 이것만. 자, 그러고 나서 이번에는 뭐로 가볼 거냐면 자, 내가 설명하고 싶은 게 있나? 없네. 자, 뭐냐면 그나마 비슷하다라는 거를 보면은 얘 뭐 555번? 그나마 얘가 좀 비슷한 편인데 뭐냐면 너희들한테 앞으로 사인과 코사인과 탄젠트 셋 중에 하나를 줄 거야. 그럼 나머지 녀석 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물론 지금처럼 몇 사분면에 있을지를 알고 있으면은 당연히 구할 수 있다. 어떻게 돼? 요 녀석은 x좌표분의 y좌표인데 2, 4분면으로 가 있으니까 x좌표가 음수였을 거야. 그러니까 탄젠트 세타가 지금 마이너스 4분의 3으로 나왔다는 얘기는 마이너스 4는 x좌표, 즉 분모에서 나왔을 거고 3이 y좌표에서 나왔을 거야. 양수 3이. 이렇게 된다, 그치? 그러고 나서 이제 너희들은 x좌표분의 y좌표를 가지고 구해주면 되는 거예요. 2분의 3. 그런 식으로. 물론 꼭 이 마이너스 4를 알아야 된다는 건 아니야. 오케이? 뭐 어쨌든 마이너스 4분의 3인 것만 알면 되지 분모에서 마이너스 4가 왔다라고 생각하지 않아도 크게 상관은 없기는 해요. 어쨌든 뭐다? a는 마이너스 2가 될 거야. 마이너스 2가 될 거야. 이렇게 a 값을 찾아요. 그럼 반지름의 길이는 a 아니까 빗변의 길이 구하듯이 구하면 되겠지. 여기까지 됐어? 근데 내가 방금 뭐라 그랬지? 탄젠트와 사인과 코사인 중 하나만이라도 주면 나머지 두 알 수 있다라고 했어. 뭐만 알면? 지금처럼 몇 사분면인지만 알면. 그럼 뭐? 몇 사분면인지만 알면. 이 내용. 몇 사분면인지를 주지 않는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너희들이 찾아야 되는 문제도 있을 수 있어. 그때 너희들이 찾을 수 있는 힌트는 뭐냐면 사인과 코사인과 탄젠트 삼각함수죠. 삼각함수의 부호에 대한 내용이야. 자, 한번 생각해봐. 얘도 외우지 마세요. 물론 외우는 방법은 있어. 내가 설명할 거야. 그래서 그냥 단순한 암기는 아니니까 일단 잘 들어봐. 이해를 해봐. 자, 삼각함수의 부호라고 하는 녀석은 일단 몇 사분면에 있는지가 결정을 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몇 사분면에 있어요? 1사분면에 있다고 해보자. 그럼 사인과 코사인과 탄젠트는 각각 어떻게 될까? 일단 사인, 코사인에 있는 분모. 동경의 길이는 말 그대로 길이이기 때문에 항상 양수거든. 부호는 누가 결정해준다? 사인은 y좌표가, 코사인은 x좌표가 부호를 결정을 해줄 거야. 근데 지금 몇 사분면이라 그랬어? 1사분면. x좌표도 y좌표도 모두 양수이기 때문에 사인, 코사인이 둘 다 양수가 돼요. 그 다음에 탄젠트는 뭐야? 탄젠트 x는 기울기야. 기울기는 1사분면에 있으려면 양수여야 돼. 해도 상관없어. 근데 그냥 x좌표분의 y좌표인데 둘 다 양수니까 당연히 양수.
그래서 여기서는 결국 뭐다? 1사분면에 있는 각에 대해서 삼각함수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물어보면은 전부 다 양의 값이네요 라고 부호는 결정할 수 있어. 근데 만약에 이쪽으로 와보자. 몇 사분면? 2사분면 쪽으로. 2사분면으로 오게 되면 어때? X좌표가 음수거든. 그러면 코사인은 음수가 되는 거야. 아, 이건 쓰지 마. 그러면 Y좌표는 양수네요. 사인은 양수가 됩니다. 그러면 코사인 음수, 사인은 양수, 또는 X좌표 음수, Y좌표 양수. 그걸로 보면은 둘 중 하나만 음수니까 음수 해도 좋고 기울기는 음수예요 라고 해도 상관없고. 그럼 뭐야? 부호가 코사인 음수, 탄젠트 음수, 사인만 양수. 그래서 너희들은 뭐로 외우냐면 아까 전부 다 양수예요 했던 것처럼 양수를 기준으로 생각하는 거야. 여기는 뭐가 양수다? 사인만 양수다. 그런 식으로 찾아가지게 되면 여기서는 양수는 탄젠트만 양수고요. 여기서는 양수는 코사인만 양수예요. 그때 왜 사인만 양수고 탄젠트만 양수고 코사인만 양수인지는 XY 좌표의 부호를 생각하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까먹으면 그렇게 찾아가시면 되는 거고요. 굳이 외우려고 안 해도 이렇게 풀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 근데 외우면 더 좋지. 그래서 이제 외우는 방법을 설명하자면은 삼각함수의 부호는 뭐다? 1, 2, 3, 4, 4분면 방향으로 뭐다? 얼, 싸, 안, 꼬. 올, 사인, 탄젠트, 코사인을 앞에 글자를 약간 이런 식으로 바꿔서 얼, 싸, 안, 꼬라고 외워요. 1, 4분면에서부터 2, 3, 4, 4분면으로 가면서 얼, 싸, 안, 꼬 순으로 양수입니다. 올, 전부 다 양수, 싸, 사인만 양수, 안, 탄젠트만 양수, 꼬, 코사인만 양수. 나머지는 음수. 그러면 이거 가지고 너희들이 어떤 두 가지 유형의 문제를 풀어주냐면 요거 하나가 하고 갈까? 558번입니다.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가지고 뭐 해주세요? 부호를 판단을 해주세요. 자, 갑니다. 사인과 코사인이야 곱해서 양수라는 말은 둘이 부호가 같다. 둘 다 양수거나 둘 다 음수일 수도 있어. 음수는 두 개 가능하지. 세 개가 다 양수일 때 두 개가 양수 가능하지. 근데 여기도 어때? 코사인과 탄젠트도 부호가 똑같대. 그러니까 부호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 하나만 음수거나 하나만 양수고 두 개가 음수거나 다 양수거나만 가능해. 그러면 2, 4분면이나 3, 4분면이나 4, 4분면처럼 하나만 양수고 두 개가 음수인 상황에서 이게 성립할 수 있어 없어? 사인과 부호 봐. 부호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겠지만 사인과 코사인 같은 부호, 코사인과 탄젠트 같은 부호, 세 개가 다 같은 부호 쪽에 속하잖아. 그럼 뭐겠어? 셋 다 플러스가 되겠지. 어디야? 1, 4분면이네요. 답은 몇 번? 1번 하고 끝이 나는 겁니다. 이해됐나요? 요 녀석을 보고 부호 판단. 부호를 가지고 몇 사분면인지 판단. 얼싸안고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알았죠? 네. 그러고 나서 이제 또 다른 유형.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걸로 넘어가냐면 내가 원하는 게 없네. 간단한 것만 하고 넘어가야겠다. 뭐 예를 들어서 562번 같은 거. 내가 원하는 건 아니에요. 다른 유형이 하나 더 있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RPM에는 없네요. 그냥 방금과 똑같은 유형 문제 하나 풀고 갑시다. 뭐냐면 요 녀석 우리 수학 상에서 배웠었던 녀석이야. 어느 단원에서? 복소수 단원에서. 루트분의 루트인데 하나의 루트로 합칠 때 앞에 마이너스가 붙는 거. 언제 붙는다고 외워요? 잘 외워두세요. 언제 앞에 마이너스 붙는다고 배워요? 분모가 음수라고만 기억하지 말고 분모는 음수인데 분자는 양수. 루트 속에 있는 놈들. 그 놈은 양수일 때 그때 바로 루트 하나를 합치면서 뭐예요? 앞에 마이너스를 붙입니다. 즉 사인은 무슨 수? 한 번 더 쓸게. 음수가 되는 거야. 코사인은 뭐가 되는 거야? 양수가 되는 거야. 됐죠? 자, 그러면 이제 너희들은 이걸 가지고 부호 판단하러 가보자. 사인, 코사인, 탄젠트는 어떻다? 세 개가 모두 양수거나 하나만 양수일 수 있어. 지금 뭐가 등장했어 이미? 음수가 등장해버렸네. 그 말은 양수는 오직 코사인 하나만 나와야 된다. 그 말은 뭐예요?
탄젠트는 음수다 라는 얘기가 되겠지. 어쨌든 누구만 양수? 코사인만 양수. 그럼 뭐야? 얼싸안고니까 코 4, 4분면 쪽에 세타가 존재해야 된다. 그치? 그래서 세타의 범위를 찾아주세요 라고 하면 뭐야? 여기 2분의 3파이, 여기 2파이, 그 사이에 세타가 존재하면 되겠네. 세타가 나타내는 동경이 존재하면 되겠네요. 됐나요? 예. 그래서 2분의 3과 2를 더해주세요네. 2분의 얼마예요? 7 되겠죠. 답은 몇 번? 5번.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되었나요? 이게 562번의 풀이었어요. 됐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간단히 고쳐주세요니까 너희들이 해줄 수 있을 것 같고 나머지 것들은 괜찮네. 자, 요 녀석으로 가보자. 그럼 여기서 이제 어떤 내용들이 나오게 되냐면 요거는 조금 이따가 하도록 하고 이것도 나중에 하고 여기로 바로 가면 되겠네. 자, 뭡니다? 삼각함수에 대한 기본 성질입니다. 짜자잔. 자, 갈게요. 삼각함수에 대한 기본적인 성질 첫 번째. 누구냐면 바로 사인과 코사인과 탄젠트의 관계에 대한 얘기야. 그때 탄젠트를 잘 봐. 탄젠트. 탄젠트는 분명히 뭐분의 뭐라고? x좌표분의 y좌표라 그랬어. 그러면 이 녀석에다가 분모 분자에다가 0이 아닌 어떤 수를 곱해도 똑같은 수를 곱해도 상관이 없죠. 원래 수가 똑같습니다. 똑같은 수를 나눠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나눌 거야. 누구를 나누게 되냐면 바로 동경의 길이로 나눠 볼 거야. 어머, 그러면 분모는 뭐가 됐어? 동경의 길이분의 x좌표니까 뭐가 된다? 코사인이 된다. 코사인 x.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다? y좌표다. 뭐로 나눴어? 동경의 길이. 동경의 길이분의 y좌표니까 바로 뭐예요? 사인이 되겠죠. 그게 바로 뭐였어요? 원래 함수 탄젠트 x. 그래서 너희들은 첫 번째 탄젠트라는 녀석을 만나면 똑같은 각 x, x, x. 여기가 3분의 파이면 여기도 3분의 파이, 3분의 파이. 여기가 2분의 3파이가 되면 여기도 2분의 3파이, 2분의 3파이 넣어서 탄젠트는 뭐분의 뭐다? 코사인분의 사인입니다. 라는 사실을 얻게 되는 거예요. 요게 일단 중요한 성질 중 하나니까 잘 기억해 두도록 해. 알았지? 자, 그 다음에 삼각함수의 기본 성질이 하나가 더 있어요. 근데 그 녀석을 설명하기에 앞서서 잠깐 다른 내용 하나만 하고 올게요. 자, 뭐냐면 이거는 개념 설명이나 유형 설명은 아니야. 내가 이제 설명하는 방식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한번 그냥 정리해보는 과정이니까 가볍게 한번 듣고 이해만 해봐요. 자, 바로 뭐냐면 내가 원하는 거 뭔지 한번 잘 생각해봐. sin x가 뭐야? 또는 sin 세타가 뭐야? 라고 물어볼게요. sin 세타가 뭐야? 라고 물어보면 너희들은 어떻게 대답해 보겠어? 혼자 한번 각자 속으로 생각해봐요. sin 세타가 뭐야? 그러면은 대부분의 학생들은 요거 동경의 길이분의 y좌표 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근데 조금만 더 정확하게 읽어보자. 그럼 일단 뭐? 세타가 나타내는 동경에 대하여 동경의 끝점에 대하여 뭐 이런 식으로 뭐분의? 동경의 길이분의 뭐다? y좌표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돼요. 세타만큼 회전한 동경의 끝점에 대하여 동경의 길이분의 y좌표입니다 라고 읽어주면 돼요. 근데 내가 원하는 답은 그거보다 조금만 더 세부적이었으면 좋겠어. 뭐냐면 문제의 질문을 바꿔볼게. 자, 만약에 내가 이 사인 세타가 뭐야? 라고 물어보면 대답하기 되게 난감해질 겁니다. 방금처럼 그냥 뭐라고만 생각해주면 세타만큼 회전한 동경의 끝점에 대하여 동경의 길이분의 y좌표예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어때? 이 녀석을 읽어주려면 그냥 그거 그대로 읽어주면서 2배요 라고 읽으면 되나? 아니거든요. 자, 뭐냐면 잘 봐. 원래 사인 세타의
정의는 뭐다? 동경의 길이분의 y좌표가 맞아요. 틀렸다는 얘기는 아니야. 근데 양면의 동경의 길이를 곱해버리게 되면 사인 앞에 뭐가 붙으면서 동경의 길이라는 녀석이 곱해지면서 도에 저거 동결이라 쓰니 동경의 길이가 곱해지면서 y좌표를 나타내게 돼. 그러면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 사인 세타가 뭐야? 라고 물어보면 너희들은 앞에 뭐가 생략돼 있다? 1이 생략돼 있었구나 라고 읽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인 세타가 뭐야? 벌써 한 4번째 질문한다 그치? 사인 세타가 뭐야? 라고 읽어주면 앞에 개수를 싹 보면서 아무것도 없다? 1이네? 아 그럼 뭐야? 길이가 1인 동경의 끝점에 대한 뭐다? 그냥 y좌표 라고 읽어주면 돼요. 또는 뭐 좀 더 줄일까? 동경의 끝점의 y좌표 라고 읽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만 더 질문해볼게. 그럼 이 사인 세타는 뭐야? 라고 물어보면 저희가 바로 정체가 뭐였다? 아, 동경의 길이였나 보다. 그래서 길이가 2인 동경이 세타만큼 회전한 동경의 끝점에 대한 y좌표예요 라고 읽어주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너희들이 수능용으로 넘어갈 때 또는 지금 내가 뭔가 하나 설명하려고 공식 그런 설명용으로 넘어갈 때 꽤나 많이 필요한 녀석이니까 이렇게 읽어줄 수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사인 세타가 뭐야? 라고 질문했을 때 대답은 두 종류가 나올 수 있겠다. 그치? 그냥 말 그대로 사인 세타의 정의를 써서 동경의 길이분의 y좌표예요? 라고 대답하고 끝나는 게 쓰일 수도 있지만 사인 세타가 뭐야? 라고 물어봤을 때 앞에 1이 생략됐습니다. 라고 하면서 아 길이가 1이라고 주어져 있는 동경이 세타만큼 회전했을 때 그때 그 동경의 끝점이 나타내고 있는 y좌표를 물어보는 군이라고 얘기하시면 된다. 자, 그럼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질문이야. 사인 제곱의 x랑 코사인 제곱의 x가 있어. 그 녀석이 합이에요 라고 물어보면 너희들은 뭐라고 얘기하면 돼? 뭐야? 사인 제곱 x랑 코사인 제곱 x가 뭐야? 라고 물어보면 너희들은 사인 x의 제곱, 코사인 x의 제곱 그 둘이 더했네? 뭐지? 배운 사람들은 답으로 값으로 읽어주면 1이에요 라고 얘기하겠지만 그거 말고 그냥 사인 제곱 x랑 코사인 제곱 x의 의미가 뭐야? 라고 물어보면 너희들은 사인 앞에랑 코사인 앞에 뭐가 생략되어 있었다? 1. 1이라는 게 생략되어 있었다고 생각을 해봐. 그럼 뭐가 돼요? 얘는 길이가 1짜리 동경이 x만큼 회전했을 때 그 동경의 끝점이 나타내는 그냥 뭐다? y좌표를 제곱한 거야. 다시 동경의 길이 얼마짜리라고요? 동경의 길이 얼마짜리라고요? 1짜리라고요. 길이 1짜리 막대기 동경이 뭐 하면 좌표 평면에 좌표 평면에 원점 자리에 앞정을 푹 박아놓고 핀을 박아놓고 뭐 하자? 회전시키라고 하고 있는 거거든. 그치? 그럼 동경의 끝점은 뭘 나타내게 돼? 쓱 따라가다 보면은 결국 내가 지금 쿡 찍어놓은 이 원점을 기준으로 동경의 끝점은 일정 거리만큼 쭉 돌아가다 보니까 뭐가 만들어지는 거야? 원이 만들어지게 되거든. 그래서 뭐 수학 상을 제대로 배운 사람들은 뭐 자취 이렇게 읽어주는데 동경은 회전하면서 어떤 도형을 그립니다. 동경은 회전하면서 원을 그리게 돼. 원. 좌표 평면의 원점을 원의 중심, 동경의 중심이라고 생각해주면 요 원의 길이가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다? 1이다라고 나타내게 되는. 그리고 나서 또 얼마만큼 회전하세요? x만큼 회전하세요 라는 얘기고. 되니? 그때 이제 너희들은 이 동경의 끝점 여기잖아요. 요 놈의 x좌표가 뭐야? 코사인 x예요. 요 놈의 y좌표가 뭐야? 사인 x예요.
라고 읽어주면 되는 거라. 왜? 동경의 길이가 1이니까. 원래는 1 코사인 x, 1 사인 x겠지. 되었을까? 그러면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동경은 길이 1짜리, 반지름 1짜리 원을 만들게 돼. 그럼 그 원의 방정식을 찾아주면 뭐야?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이에요. 그때 x좌표 자리에 코사인 x를 넣어봐. y좌표 자리에 사인 x를 넣어봐. 그럼 결론 나옵니다. 뭔데요? 코사인 x의 제곱, 코사인 제곱 x, 사인 x의 통째로 제곱, 사인 제곱 x. 아, 그러니까 결국 뭐네?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입니다가 나와요. 가장 많이 쓰이는 기본적인 성질이니까 반드시 기억해 두세요. 탄젠트도 많이 쓰여. 많이 안 쓰인다는 얘기는 아닌데 사인에 대해서 제곱 더하기 제곱은 1입니다는 무조건 쓰여요. 잘 기억하고 받아들여 줄 수 있겠나요? 그렇게 출발하는 겁니다. 왜? 우리는 방금 저기서 사인과 코사인을 보면은 그냥 사인 x라는 걸 보면은 앞에 뭐다? 동경의 길이에 해당하는 1이 곱해져 있다 라고 생각을 하라는 얘기죠. 알았죠? 그럼 이제 여기는 문제 풀어볼까요? 565번. 뭐 하래? 간단히 하래. 간단히 하기에 너무 복잡해져 있는 식의 생김새를 보고 너희들이 뭐 해주세요? 간단히 고쳐주세요 봅니다. 그때 분자 봐. 코사인 제곱 마이너스 사인 제곱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합차가 되니까 합차를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합차가 틀렸다거나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아. 아이지. 알았죠? 근데 코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이 1이라서 예를 들어서 코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은 1이라는 식에서 사인 제곱을 구하세요라고 하면 1 코사인 제곱이 되고 집어넣어주게 되면은 코사인 제곱 마이너스 1 코사인 제곱 하면서 코사인에 대한 2차식이 돼요로 넘어가기도 합니다. 오케이? 뭐 그렇게도 될 수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분자를 무조건 합차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먼저 뭘 봐주세요? 분모를 보고 나서 분모의 생김새를 보고 결정을 하자. 분모는 어떻게 돼 있어? 1 더하기 2 사인 코사인. 자, 분모가 더 어려워. 분모에서는 뭐가 포인트냐면 바로 이 1입니다. 1. 이 1의 정체가 뭐냐면 바로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었던 거야. 그치? 우리가 기본 성질이니까. 그렇게 읽어주면은 분모가 어떻게 돼? 완전 제곱식이네요. 사인 더하기 코사인에 대한. 됐나요? 여기까지. 이게 분모요. 그러면 분자를 어떻게 정리해야 되겠네? 합차가 맞겠다, 그치? 왜? 분모가 사인 더하기 코사인이라서 약분이 가능해지는 거거든. 오케이! 첫 번째 분수 뭘 말하고 싶었다? 사인 더하기 코사인 분의 1을 만들고 싶었던 거야. 됐나요? 그럼 이번엔 뭐 하자? 요 녀석 가보자. 그래서 탄젠트 세타는 어쩌라고요? 탄젠트 세타는 어쩌라고요? 탄젠트 세타는 코사인분의 사인으로 갑니다. 여기까지 됐어요? 그럼 분모 분자 몇 배? 코사인 배를 해보자. 그러면 코사인 분배해주면서 첫 번째 녀석은 사인, 두 번째 녀석은 코사인. 좀만 떼자. 첫 번째 녀석은 사인, 두 번째 녀석은 코사인이 나오는 거야. 분자는 분배해주면 사인 마이너스 코사인이 되는 거야. 됐죠? 그들이 뭐 해주세요? 더하기. 더해주도록 하세요. 굿자. 그럼 끝났나요? 담보죠. 사인 더하기 코사인으로 통분이 되어 있네요. 첫 번째 녀석은 1. 두 번째 녀석은 사인 마이너스 코사인. 뭔가 계산 잘못했나 보다. 어디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 가자. 이거구나. 자, 이거 빠뜨렸다, 그치? 뭐요?
코사인 더하기 사인 약분은 좋은데 이거 코사인 마이너스 사인 분자에 있는 거 하나 인수 어디 갔어? 그치? 요것만 바꾼 거고 분자는 그대로 가야지. 내가 이따 약분해야지 라는 생각으로 약분을 미리 해버렸나. 요거 약분되면서 이렇게 약분됩니다. 알았죠? 아까 실수했던 거예요. 그래서 분모 사인 더하기 코사인이고 분자는 이렇게 되는 거지. 왜 Z가 됐어? SS. 그럼 이제 뭐 하자? 통분해버리자. 통분이 되어 있다. 그럼 분자는 뭐가 되는 거야? 둘이 뭐 하자? 더하자가 되는 거고 답은 얼마겠네요? 사인 사라지고 코사인 사라지니까 0만 남네요. 오케이? 끝. 빨간색 녀석과 노란색 녀석을 더해봤더니 답은 얼마다? 0. 1번이 나온다. 이런 식으로 간단히 고치는 재료로 사용하게 됩니다.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얼마다? 1이다. 됐지요? 넘어갑니다. 그럼 뭐 예를 들어서 566번 같은 거 간단히 고치세요라고 할 때 너희들이 어떤 공식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만 잘 생각을 해보면서 풀 수 있어요. 알았죠? 한번 풀어보시는데 자, 뭐 지금 문제를 골라주려는 건 아니고 숙제에 있는 것 중에 몇 개, 한두 개 정도는 좀 줄이고 가자.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요 녀석 갑니다. 요 녀석 갑니다. 분모가 뭐예요? 첫 번째 분수 탄젠트 제곱. 탄젠트는 뭐예요? 코사인분의 사인. 제곱할 거라서 코사인 제곱분의 사인 제곱. 이게 바로 분모예요. 그럼 분자 가봅시다. 분자 뭐예요? 1 코사인 제곱. 익숙하다 그치? 1 코사인 제곱이 뭐야? 코사인 제곱이 넘어가서 1 코사인 제곱 만들면 저변에 남는 거는 사인 제곱 x. 됐나요? 그래서 1 코사인 제곱은 뭐다? 사인 제곱이다. 밑에도 s를 썼으니까 그냥 s만 갈게요. 됐나요? 자, 다시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얼마다? 1이다. 그러다 보니까 나오는 두 가지 공식. 코사인 제곱 넘어가서 사인 제곱이 1 코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이 s제곱이 넘어가서 1 사인 제곱.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거 눈으로 익혀두세요. 뭐? 1 코사인 제곱은 뭐다? 사인 제곱이다. 오케이? 오케이? 그럼 이제 뭐야? 약분할 거 약분해주고 나면 남는 게 코사인 제곱 x. 됐다. 끝! 이게 간단히 고쳐본 겁니다. 1번 문제. 됐나요? 잠깐만. 뒤에 사인 제곱이 있었다, 그치? 요 첫 번째 분수 계산한 거는 이게 끝이고 뒤에 사인 제곱이 더해져 있네요. 그럼 앞에 거 뭐였으니까? 코사인 제곱이었으니까 뒤에는 뭐였으니까? 사인 제곱이었으니까 둘이 더하면 얼마가 나온다? 1 나온다라고 해서 답은 1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간단히 고쳐봤는데 그냥 상수 1이 나오는 거. 됐나요? 그런 식으로 밑에 녀석들 문제까지 숙제로 잘 풀어보도록 하세요. 넘어가도 되겠나요? 잠깐 쉬었다 할까? 자, 계속 가봅시다. 그래서 568번 문제, 요게 이제 아까 내가 찾던 그 녀석이야. 뭐? 코사인 값 하나만 딱 주고 나서 나머지 사인, 코사인을 다 찾아주세요. 뭐? 3, 4분면이다. 몇 사분면인지를 주고 나서. 이 문제야. 그때 너희들은 풀어주면 돼. 근데 아까랑 좀 다르지. 아까는 뭐였지? 마이너스 r, 2분의 r이었나? 뭐 r, 마이너스 2분의 r이었나? 뭐 이런 식으로 막 주어졌었단 말이야. 근데 지금은 점의좌표 전혀 없이 그냥 세타만 뿅 줘요. 그때 너희들이 찾아주는 코사인이 음수다. 3, 4분면이네. 그러면 코사인은 어떻게 되는 거야? 동경의 길이 분의 x좌표. 그래서 얘를 5분의 마이너스 4였겠구나. 얘가 5, 여기가 마이너스 4.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3이라고 하고 나서 사인, 코사인을 찾아가면 됩니다. 사인은 뭐예요? 코사인은 뭐예요? 탄젠트지. 탄젠트는 뭐예요?
그래서 사인은 동경의 길이분의 y좌표. 탄젠트는 x좌표분의 y좌표. 이렇게 써도 돼. 이게 일단 모범 답안으로 나와 있을 겁니다. 근데 나는 그렇게 가지 않을 거야. 우리가 예전에 배워왔던 녀석을 굳이 다 갖다 버릴 필요는 없거든. 중학교 때 수학을 다 갖다 버려버리고 그냥 아예 새롭게 고등부로 첫 출발, 새 출발 이게 아니잖아. 너희들이 이제 중학교 때 배웠던 사인, 코사인, 탄젠트 3개 중에 하나 주고 나서 나머지 두 녀석을 구해주세요라고 할 때는 항상 예각의 범위였어요. 왜냐면 전부 다 항상 양수로 만들어 왔었던 거야. 왜? 올. 1,3분면이니까. 왜 1,3분면, 왜 양수인지는 모른 채 그냥 양수로 쓰라고 하니까. 그때 어떻게 했어? 직각삼각형을 만들어서 풀었단 말이야. 이번에도 똑같아. 부호 무시하세요, 부호. 부호 무시하고 그냥 코사인을 만드는 재료 5, 4 써. 그럼 이거잖아. 사인은 뭐예요? 5분의 3. 탄젠트는 뭐예요? 4분의 3. 그러거나 저 이제 3, 4분면이다 라는 걸 보면은 뭐야? 탄젠트만 양수네? 나머지는 음수. 가면 돼. 나는 이제 이 풀이를 모범 답안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요 녀석을 쓸 거예요, 나는. 알았죠? 중학교 때 사인, 코사인, 탄젠트 중에 하나 주고 나서 나머지 구하라고 할 때 항상 너희들은 직각삼각형 만들어 왔었잖아. 그 녀석을 버리지는 말자는 얘기야. 이번 중간고사 시험 범위네. 그치? 그 중3 거. 그래서 그 녀석을 써주세요. 앞으로 고2가 돼도. 그래서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3, 대입해주면 플러스 6. 뭐야? 답은 3, 4번입니다. 4번. 아셨나요? 이렇게 나머지 사인과 탄젠트까지 찾아갈 수 있습니다. 아셨죠? 끝.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약간 그런 류의 문제입니다. 사인 주고 나서 어쩌고저쩌고 하세요. 여기서는 너희들이 코사인 찾아와서 어쩌고저쩌고 하세요. 뭐 이런 얘기예요. 사인이 주어지겠네. 뭐 어쨌든. 됐지?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은 괜찮은 것 같고. 오케이. 자, 572번으로 가봅시다. 572번 문제는 약간 뭐가 짬뽕 됐는지 너희들이 스스로 한번 찾아봐. 알았지? 내가 푸는 걸 보면서. 일단 마지막에 구하고자 하는 녀석은 사인 제곱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이야. 근데 주어진 녀석을 보니까 사인 더하기 코사인이 주어졌어. 무슨 문제인 것 같아? 곱셈 공식의 변형이 보이나요? 맞죠? 또는 뭐 곱셈 공식입니다. 뭐 인수분해입니다. 뭐 다 좋아요. 내가 구하고 싶은 이 녀석을 찾고 싶으면 합차를 이용해서 찾아와야 돼. 즉 우리는 사인 제곱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을 찾고 싶으면 누구를 찾아와야 됩니다? 사인 더하기 코사인만 필요한 게 아니라 사인 빼기 코사인이 필요한 거야. 그럼 하나 더. 어디로 넘어가 보자? 사인 더하기 코사인을 줄게. 그때 너희들은 사인 마이너스 코사인 구해봐. 이 녀석으로 넘어가야지. 근데 합을 알고 차를 구하고 싶을 때 우리 중간에 필요한 거 있지 않아? 곱. 그쵸? 그래서 또 곱을 먼저 찾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자 밑에서부터 다시 쓴다. 내가 구하고 싶은 녀석 사인 제곱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을 구하기 위해서는 사인 더하기 코사인과 사인 마이너스 코사인의 곱으로 답을 내야 되기 때문에 주어져 있는 합을 이용해서 먼저 차를 찾으러 갈 거야. 근데 차를 찾고 싶기는 한데 사인 더하기 코사인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4 사인 코사인으로 찾아야 되기 때문에 또 사인 곱하기 코사인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다시 올라가서 사인 더하기 코사인을 가지고 우리들은 사인 곱하기 코사인을 찾으러 간다. 뭐 한다? 완전 제곱식을 이용하는 거야. 거기서 사인 곱하기 코사인을 찾아올 거예요. 이렇게 출발하는 거라고. 그래서 해설지를 보면은 갑자기 영문도 모른 채 제곱식을 쓰고 있어. 왜 써야 되는지 생각을 안 한 채. 그거는 뭐야? 문제집은 문제의 의도, 이 문제의 의도가 있기 때문에 바로 여기서부터 쓰겠지만 우리는 역순으로 올라가면서 뭐가 필요한지 찾고 뭐가 필요한지 찾아가면서 가면 돼. 어쨌든 여기로 가보자. 이거 뭐예요? 제곱하니까 4분의 1이죠.
그때 얘 제곱 더하기 제곱은 1이라는 거 우리 알고 있잖아. 그래서 우리는 사인 곱하기 코사인이 얼마입니다? 얼마냐? 4분의 3, 마이너스 4분의 3이 되니까 마이너스 8분의 3이어야 되겠네? 사인 곱하기 코사인은 마이너스 8분의 3인 걸 얻어왔어. 그러면 이제 사인 마이너스 코사인을 찾으러 가요. 뭐예요? 사인 더하기 코사인의 제곱은 4분의 1이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집어넣을 거예요. 마이너스 4배 할 거니까 플러스로 바뀌면서 2분의 3. 얼마가 나왔죠? 4분의 7.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사인 마이너스 코사인을 찾아와야 돼. 뭐야? 2분의 루트 7까지는 좋은데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고민해야 된다. 그치? 부호 고민해보자. 어디에서 나와? 2, 4분면에 가. 2, 4분면에 가기면 얼싸 안고 사인이다. 그치? 사인만 양수고 코사인은 음수야. 그러면 사인 마이너스 코사인은 양수에서 음수를 뺀 거라서 당연히 양수여야 되거든. 그래서 여기가 뭐가 됩니다? 반드시 플러스여야 됩니다 라고 찾게 되겠네요. 2, 4분면의 각이라는 말을 보고. 그러면 이제 여기다 계산하는 거지. 뭐예요? 사인 더하기 코사인은 주어져 있었던 2분의 1이라는 값이고 사인 마이너스 코사인은 방금 내가 2분의 루트 7이라고 찾아봤어요. 그래서 답은 4분의 루트 7이 되겠네요. 답 어디 있어요? 2번에 있네요. 이렇게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되었습니까? 여기까지 572번 이렇게 풀어주는 거고 어떤 문제? 이런 삼각함수의 기본 성질과 함께 요거 두 번째 거 쓰인 거다. 그치? 삼각함수의 기본 성질과 함께 곱셈공식 혹은 곱셈공식의 변형식이 쓰이는 그런 류의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에 좀 더 넘어가 보면 여기 있는 것들은 다 그래서 곱셈공식 같은 거 이용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직접 한번 풀어보도록 하시고요. 오늘 마지막 유형 11번 하고 마칠게요. 자, 2차 방정식이라고 하는데 2차 방정식의 두근이라고 하면은 딱 보자마자 이건 무슨 문제겠어? 2차 방정식의 두근 딱 하자마자 이건 무슨 문제겠어? 근과 계수의 관계에 대한 문제입니다. 물론 인수분해라던가 근의 공식 문제일 수도 있기는 해요. 굉장히 낮은 확률이긴 하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이 문제는 뭐다? 두근의 합 찾는 거야. 두근의 곱을 찾는 거고. 찾아가 볼까? 두근의 합 사인 더하기 코사인. 두근의 곱 사인 곱하기 코사인. 근을 가지고 합을 곱을 찾았다면 개수를 가지고 합과 곱을 찾아가 보자. 뭐예요? 마이너스 5분의 3. 얘는 뭐예요? 5분의 k. 그러면 이 두 개가 나와 있고 k를 구하시니까 하나가 더 필요하겠네. 그게 바로 뭐다? 또 제곱 더하기 제곱은 1. 계속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k 구하세우니까 이 세 개를 만들 수 있는 곱셈공식의 식 뭐 있죠? 완전 제곱식. 그래서 여기는 뭡니다? 25분의 9입니다. 제곱 더하기 제곱 얼마예요? 1이라고요. 그 다음에 사인 코사인은 뭐예요? 5분의 k. 2배 할 거니까 5분의 2k. 됐지? 따라서 5분의 2k는 1 넘어가면서 25분의 마이너스 16이 나오겠네요. 따라서 k는 얼마야? 5분, 마이너스 5분의 8 되겠네? 끝. 이렇게 찾아가면 돼요. 그냥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하는 문제였습니다. 이게 다예요. 겁나게 쉽죠? 여기 있는 문제들 전부 다 근과 계수의 관계만 잘 써주면은 바로 답이 톡톡 튀어나오는 그런 류의 문제입니다. 여기 579번까지지.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적인 삼각함수에 대한 내용이야. 어때? 할만하니? 지수 로그 함수보다 할만하다라고 느끼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을 거야. 뭔가 많이 익숙한 근의 공식, 뭐 근과 계수의 관계 이런 것들을 많이 쓰기도 하고 물론 지수에서도 안 쓰인 건 아니지만 그리고 외워둬야 되는 공식 자체가 사실 별거 없거든. 약간 키워드처럼 외우잖아.
사인은 y좌표, 코사인은 x좌표, 탄젠트는 이거 또는 기울기 해도 되고 그 다음에 부호 얼싸안고 외우면 되고 요거는 탄젠트는 이미 알고 있을 수도 있고 너네가 어쨌든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 외우면 되고 사인과 코사인의 제곱의 합은 1입니다. 외우면 되고 외워야 되는 대상 자체가 워낙 간단하고 좀 심플하다 보니까 너희들이 지수 로그보다 좀 많이 쉽다라고 느낄 것 같아. 여기까지는 그래. 그 다음이 문제지. 자, 오늘 수업은 더 이상 진도는 안 나갑니다. 여기서 마무리를 지을 건데 다음 시간에 해야 되는 내용이 실제로 꽤나 많이 복잡하니까 너희들이 좀 신경 써서 들어줘야 될 거예요. 만만한 단어는 절대로 아닙니다. 삼각함수는. 알았죠? 내가 이제 고3 수업하면서 가장 어려운 문제들 막 풀어보다 보면 내가 스스로 가장 어려워하는 파트가 뭐냐면 수1에서는 나는 개인적으로 삼각함수야. 삼각함수가 도형에 활용되는 형태의 문제를 만나면 바로 어떤 문제로 넘어가냐면 13, 14, 15번인데 13, 14, 15번 쪽이 뭐냐면 객관식, 수능에서의 객관식에서 킬러 문제에 해당해요. 거기에 무조건 삼각함수 얘기는 무조건 나오게 돼 있어. 지수로그 함수는 오히려 심플하게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13, 14, 15에서 수1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또 다른 하나가 삼각함수 다음에 나오는 수열 파트. 그 두 개가 가장 어렵습니다. 삼각함수와 수열. 지수로그 함수는요, 실제로 수능으로 가보면 굉장히 심플한 녀석이야. 너네가 여태까지 배워왔던 녀석 자체가 수능에서는 가장 심플한 정도. 즉, 우리가 수업 때 했던 내용 있지. 지수로그 함수. 방정식, 부등식까지. 그게 다란 얘기예요. 더 이상 응용하는 것 자체가 특별하게 뭔가 엄청나게 얘기하진 않아. 근데 삼각함수는 지금 우리가 배우는 거는 수능에 나오지도 않아요. 너무 쉬워서. 얘네들을 훨씬 더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으로 응용하러 가고 활용하러 가는 게 이제 수능이 될 거라서 그래서 실제로 삼각함수의 문제들은 실전 문제들은 얘보다 난이도가 높을 거예요 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내신과 수능의 갭 차이가 좀 많이 크지. 지수로그 함수 또는 지수 방정식 부등식은 사실 지수로그 방정식 부등식은 사실 내신과 수능의 갭 차이가 크지 않아. 그리고 우리가 풀었던 RPM 난이도랑 크게 다르진 않아. 그냥 모의고사에서는 수능에서는 약간 수능만이 물어보는 약간 복합적인 해석이 좀 들어가는 거 그거 하나가 추가되는 거지 많이 응용하러 가진 않거든. 어쨌든 그래서 삼각함수는 절대로 만만하게 보지 말고 좀 제대로 잘 봐두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삼각함수가 어렵다는 건 이 단원에서 어려운 건 아니고 다음 단원, 그 다음 단원, 삼각함수의 그래프 다음에 삼각함수의 활용이라고 있거든. 거기 단원이 사실은 어려워지는 거군요. 크게 보면 삼각함수인데. 어쨌든 됐니? 자, 오늘 수업은 이제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수고들 했고요. 자, 지금 내가 지난 시간에 얘기한 대로 삼각함수 굉장히 천천히 다루고 있으니까 집에서 숙제 적다고 대충 휘리릭 짧은 시간 공부하고 그냥 휙 넘어가는 게 아니라 한 문제 한 문제를 좀 더 신경 쓰고 좀 더 집중해서 고민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달라는 의미로 지금 천천히 나가고 있는 겁니다. 아셨죠? 너무 많이 그냥 모르겠어요 하고 가지고 오지 말고 좀 더 깊이 고민해보고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더 많이 했으면 좋겠어. 이게 나의 가장 큰 바람입니다. 알았죠? 여기까지 할게요.